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2024년 5월 8일 굉장히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 첫 실사격에서 성공해 KF-21의 수출 전망을 높여준 것인데요. 이러한 사실은 생각보다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KF-21이 미티어 실사격에 성공한 세계 네 번째 전투기가 됐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이번 KF-21의 미티어 실사격 성공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에 국산 A사 레이더가 장착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 KF-21은 한국이 만든 A사 레이더로 87km 밖에 있는 무인기를 추적, 미티어를 발사해 무인기 옆을 1m 이내로 스쳐 지나치게 하는 테스트를 완벽하게 성공시켰습니다. 대체 A사 레이더의 국산화가 뭐가 그리 큰일이기에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일까요? 레이더는 전파를 발사해 물체를 감지하고 물체에서 반사되는 신호를 통해 거리, 방향, 속도 등의 데이터를 얻는 장비입니다. 과거 기계식 레이더 시절에는 탐지와 추적 기술이 분리돼 중고도 탐지 레이더, 저고도 탐지 레이더, 추적 레이더, 피하식별 레이더 등을 각각 운용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모든 기능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한 다기능 레이더의 시대입니다. 무엇보다 현대전은 능동전자 주사배열 레이더, 즉 A사 레이더가 주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능동전자 주사배열 레이더는 전파의 위상을 전자적으로 제어하는 위상배열 안테나 기술을 적용해 전자적 빔 조향으로 원하는 위치로 전파를 발사하고 이를 빠르게 처리하도록 한 것입니다. 더구나 A사 레이더는 다표적 탐지, 추적과 피하식별, 영역 탐지, 유도탄 유도, 요격 확인 등의 기능과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첫 A사 레이더 개발은 차기 호위함에 탑재하기 위한 함정용 레이더 개발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항공용 A사 레이더의 경우 사실 한국은 국내 연구개발이 한계로 관련 기술을 미국으로부터 이전받아 KF-21에 탑재할 계획이었습니다. 항공용 A사 레이더는 기존 레이더보다 소형화돼야 하고 냉각 기능과 정보 처리 과정도 훨씬 복잡하기 때문에 일부 선진국만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만큼 개발이 어려운 분야로 유명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끝내 A사 레이더 기술 이전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한국은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국방과학연구소 등 군 당국과 민간 기업이 힘을 합해 국내 개발로 방향을 전환했고 하나 시스템을 시제업체로 선정한 후 국산 A사 레이더 개발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초기에는 항공용 A사 레이더는 국산화하기 어렵다는 비관론이 팽배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기어코 KF-21에 국산 A사 레이더를 탑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물론 자체 기술로 말입니다. 지난 2023년 3월 KF-21 시제 4호기의 첫 비행 성공으로 앞으로 한국형 전투기는 총 4대의 시제항 공기를 이용해 한국은 이제 자체 개발한 전투기에 단자뿐만 아니라 복좌 비행시험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KF-21 시제 3호는 국산 A사 레이더를 탑재하고 최고 속도 610km로 84분간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최신형 전투기에 탑재되는 A사 레이더는 직접 회로가 적용된 약 1000개의 소형 반도체 송수신 모듈을 장착하고 신호의 위상, 진폭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표적을 탐지해 전자적으로 레이더빔을 조향하는 장비를 말합니다. A사 레이더는 KF-21에 탑재하기 전 B737 항공기를 개조한 시험 항공기에 탑재, 개발 시험 평가를 진행했는데요. 이 시험 평가에서 공대공 모드 25개 시험 항목에 대해 모두 부합한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한국은 차세대 전투기 KF-21의 A사 레이더뿐만 아니라 현존 세계 최강 공대공 미사일로 평가되는 미티어 등 첨단 장비와 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특히 한국 방산업체 중 LIGNX1은 항공용 A사 레이더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LIGNX1은 국산 초음속 경공격기 FA-50에 탑재할 수 있는 A사 레이더 시제품을 지난 2023 공군 민군협력 세미나 전시회에서 처음으로 공개해 안팎기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FA-50 A사 레이더는 현재 FA-50에 장착된 기계식 레이더 대비 다수표적 동시탐지 추적, 공중, 지상 표적 동시 추적 등 여러 방면에서 장점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특히 질화갈륨 소자를 활용한 송수신 모듈을 적용해 소형화 및 경량화하는 데 성공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A사 레이더 국산화에 의미를 두는 것일까요? A사 레이더는 전투기의 전면부에 탑재돼 사람으로 치면 눈 역할을 하며 공중과 지상, 해상 표적에 대한 탐지 및 추적 등 다양한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최첨단 레이더입니다. 최근 기계식 레이더보다 넓은 영역을 탐지하고 다중표적과 동시교전을 할 수 있어서 기존 전투기에 장착된 기계식 레이더를 A사 레이더로 교체해 전투기의 성능을 개선하는 사업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특히 항공용 A사 레이더 기술은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를 비롯해 해군의 차세대 수상함, 육군의 최첨단 미사일에 활용될 군의 핵심 무기체계이고 무엇보다 한국이 KF-21에 이 기술을 탑재할 수 있다는 것은 KF-21 수출에 커다란 장점이 될 것이며 나아가 K방산 수출을 주도할 다크호스가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사실 A사 레이더는 일본이 먼저 개발했습니다.
1987년 10월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와 일본 나카소네 행정부는 미국과 일본이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전투기 독자 개발을 추진했던 일본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압박이 작용했던 것이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전투기를 독자 개발하려면 엔진이 반드시 필요했는데 전투기가 아닌 엔진만 따로 구매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는 미일 간 무역 불균형이 심각했던 시기였습니다. 때문에 미국은 일본이 전투기를 독자 개발하면 자국 방위 산업에 큰 손실이 올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일본에게 F-16C 블록 40형을 기반으로 전투기를 개발하라고 제안했습니다. 말이 제안이지 거의 강요나 다름없었습니다. 1989년 조지 부시 행정부가 공동 개발을 합의해놓고도 재협상을 해 여러 가지 불평등한 조건을 포함시켰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당시 미국은 일본이 전투기를 만들면서 개발하는 모든 기술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했고, 반면 일본은 당시 미국의 가장 최신 기술인 디지털 비행 제어 기술, 일명 플라이 바이 와이어와 무장 통제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에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자국 산업에 도움이 되게 하려고 전투기 제작의 40%는 반드시 미국 업체가 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미국 상원의회에서 엔진 기술 공여를 승인하지 않는 내용의 평결이 한 표 차이로 부결되면서 일본은 엔진을 면허 생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조건으로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게 됐지만 오히려 이런 악조건이 일본 공학자들의 자존심을 자극한 듯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F2 전투기는 1995년 1월 7일 시제기 초도 비행에 성공했고 1997년까지 4대의 시제기 시험 비행을 완료한 뒤 1998년 양산 판정을 받아 2000년 실전 배치에 들어갔습니다. 성능 측면에서만 보면 F-16보다 덩치는 키우면서 좀 더 많은 무장을 탑재하고 유사한 작전 성능을 갖는 기체가 완성된 겁니다. 하지만 일본과 미국의 결정적인 차이는 미국이 제공하지 않았던 바로 그 장비, 무장 통제 소프트웨어 등 항전 장비에서 드러났습니다. 아시다시피 F2는 능동전자주 사식 레이더, 즉 A사 레이더를 세계 최초로 장착한 전투기입니다. 미쓰비시 전기에 JAPG-1을 탑재했고 데이터링크 트랜스미터도 달았습니다.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도 자체 개발에 적용했습니다. 미국이 디지털 비행 제어와 무장 통제 소프트웨어 이전을 거부했기 때문에 자체 개발한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자존심을 걸고 만든 F2 전투기는 최초 141대를 제작할 계획이었지만 98대를 제작하는 데 그쳤습니다. 제작이 지연되고 자체 개발 비용이 증가하면서 배당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쌌기 때문입니다. F2 전투기의 개발 과정을 살펴보면 미국이 4대 항전 장비에 대한 기술 이전을 거부해 결국 국산화의 길을 걸어야 했던 한국의 KF-21 개발 과정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나라는 수출을 할 수 있는 나라여서 제작 단가를 낮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본의 F2 개발 경험은 이후 F-35 공동 개발은 물론 영국 등과의 6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 참여까지 탄탄한 기술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일본에게 아주 의미 없는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일본보다 늦게 뛰어들었지만 결국 일본을 능가하는 A사 레이더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한국의 A사 레이더의 모듈은 일본 미쓰비시 F2 전투기 A사 레이더보다 200개 이상 많은 1088개입니다. 한국의 A사 레이더의 모듈은 1200개인 미국의 F-35 스텔스기와 대등한 수준으로 자세한 성능은 기밀로 분류돼 제한돼 있지만 대체로 탐지거리는 1스퀘어미터 기준으로 레이더 탐지거리는 137km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하나시스템이 공동 개발한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에 장착될 항공용 A사 레이더는 2023년 상반기에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고 이제 해외에서 러브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국은 그 어렵다는 유럽 수출의 문턱까지도 뚫었습니다. 하나시스템이 개발한 A사 레이더 안테나가 이탈리아 방산기업 레오나르도와 공급 계약을 맺은 것인데요. 하나시스템은 레오나르도와 경공격기 A사 레이더 안테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레오나르도는 항공기뿐 아니라 레이더, 항전 장비 등 다양한 항공 플랫폼과 솔루션을 개발하는 글로벌 방산업체인데요. 앞으로 두 회사는 KF-21의 A사 레이더 기술을 기반으로 경전투기용 A사 레이더를 만들 예정입니다. 특히 하나시스템이 레오나르도에 수출, 공급하는 안테나는 A사 레이더 제품 가격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장치인데요. 항공기용 A사 레이더의 안테나가 국내 기술로 개발돼 해외로 수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두 회사는 하나시스템은 안테나의 개발, 제조를 맡고 레오나르도는 신호처리 장치, 전원 공급 장치, 냉각 장치를 제조, 통합해 2026년부터 경공격기용 A사 레이더 완성품을 생산한다는 계획입니다. 두 회사의 협력으로 한국은 레오나르도의 공급망인 이탈리아를 포함한 유럽 외에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 등으로도 경공격기용 A사 레이더의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술적 우위와 가격 경쟁력을 모두 확보한 경공격기 A사 레이더를 공동 개발해 글로벌 A사 전투기 레이더 시장을 본격 공략에 나설 예정입니다. 한국은 최근 수출이 확대 중인 천궁2와 같은 지대공 유도무기 체계용 다기능 레이더처럼
항공기용 A사 레이더 또한 한국 방산의 수출효자 제품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